네, 안녕하세요. 네, 김선희 교수입니다. 27주차 수업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영상이 잠깐 잘못 올라가서 오류가 났었습니다. 놀라셨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음, 오류 난 이후에 제가 조치한 다음에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괜찮으신데, 영상이 잘못 올라갔을 때 강의를 시청을 하신 우리 분들은, 음,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죠? 네, 바로 다시 제가 확인해서 다시 영상을 업로드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확인을 혹시 못 하셨으면 다시 한번 복습하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27주차 수업으로 엑셀 마지막 부분 기타 작업, 매크로와 그래프, 데이터 시각화하는 그래프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그래프 차트는 데이터 시각화하는 데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할 때. 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엑셀의 매크로하고 그래프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다음 주 28주, 29주, 30주 차에는 우리가 약속한 대로 ITQ 국가공인 자격 시험 유형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 분석이 끝나면 우리 여러분들 연습을 거치셔서 여러분들과 저랑 이제 중간고사 끝나면 조금 여유가 생기시죠? 네, 그때 한번 논의를 해서 자격 시험을 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매크로하고 그래프 차트입니다. 네. 자, 그럼 매크로에 대해서 수업을 하게 될 텐데요. 사실 매크로라는 거는 엑셀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우리가 매크로라는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메뉴가 나와져 있어야 합니다. 자, 매크로라는 건 뭐냐면, 반복되는 작업의 순서를 일련 순서대로 조합해서 매크로에다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먹고 양치하고 밥 먹고 옷 입는다. 다시 한번요. 아침에 일어나서 만약에 일어나자마자 물 먹고 양치하고 밥 먹고 옷 입는다. 이 네 가지 순서, 이 네 가지 순서를 하나의 명령 단추로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 자동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침 자동 하게 되면은 아침 자동 안에는 아까 우리 네 가지. 물 먹는다, 양치한다, 밥 먹는다, 옷 입는다. 요게 양치 자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네 개를 입 아프게 말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양치 자동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그 안에 들어있는 거를 자동으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봇이나 인공지능 마찬가지죠. 거기에다가 알고리즘을 넣어놓는 거잖아요. 순서대로. 10가지 작업 순서대로 넣어놓고 그거를 자동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게끔 해주는 거. 그런 것들을 매크로 작업이라고 합니다. 매크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매크로를 작업을 하려면 이렇게 지금 개발 도구 탭이라는 게 나와져 있어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홈 탭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홈 탭에 있는데 이렇게 쭉 가서 봤을 때 이렇게 개발 도구 탭이라는 게 나와져 있어야 하는데 맨 처음에 할 때는 이 개발 도구 탭이 나와져 있지가 않아요. 맨 처음에 할 때는 이 개발 도구 탭이 나와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 개발 도구 탭을 우리 여러분들 화면에 나오게끔 하려면 자, 여기 보면 파일 누릅니다. 파일 누르면 파일을 누르게 되면 맨 아랫부분에 뭐가 있냐면 옵션이 있어요. 파일 누르고 맨 아랫부분에 옵션을 누르면 조금만 내려오면 여기 리본 사용자 지정이 있습니다. 리본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시면 네, 우측에 올렸다 내렸다 천천히 하시다 보면 개발도구 탭이라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개발도구 탭. 개발도구 탭의 V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해제가 되어 있으시면 이거를 다시 클릭을 해주시면 V체크가 됩니다. 제가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확인하면은 아까 분명히 개발도구 탭이 여기 있었는데 지금 없어요. 메뉴가. 그죠? 근데 다시 한번 파일 눌러서 더보기 옵션 들어가신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리본 사용자 지정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오셔서
조금만 내려오시면 개발도구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체크를 하시면 체크하고 그냥 확인만 눌러주시면 돼요. 체크하고 확인 단추 누르시면 이제 개발도구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되셨죠? 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매크로 1 예제에서는 어떤 거를 매크로로 작성을 할 거냐면 여기 총 매출액 구하는 거, 총 매출액 구하는 거를 요 바깥에서 단추 하나만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쭈루룩 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기 매출액을 구할 건데 바깥에서 단추 하나만 누르면 그냥 자기가 자동으로 쭉 구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 그런 매크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를 만들 때는요. 무조건 요 테이블 바깥에다 마우스를 두고 시작하셔야 돼요. 테이블 바깥에다 마우스를 두고 시작합니다. 아무 데나 두고 시작하셔도 돼요. 테이블 아닌 바깥이면 됩니다. 자, 바깥에다 마우스 클릭 아무 데나 하시고요. 테이블이 아니고 요 바깥에다 아무 데나 마우스 클릭하시고 금방 우리 만든 개발도구라는 거 있죠. 네, 개발도구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도구 탭이 있어요. 자, 개발도구 메뉴에 들어왔더니 도구 탭이 있고 도구 탭 위에 보면 매크로 기록이라는 게 있어요. 자, 매크로 기록이 바로 뭐냐면 매크로 작업할 순서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일어난다, 그다음에 물 먹는다, 양치한다, 밥 먹는다, 옷 입는다. 요 네 가지를 아침 자동 이렇게 한다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네 가지를 이 매크로 기록에다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개발도구 들어와서 코드 탭에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매크로 이름을 만들어 주셔야 해요. 제가 아까 아침 자동 이런 식으로 하면 아침 자동에 네 가지 일이 자동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었죠. 그렇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매크로를 만들 거냐면 여기 총 매출액을 구할 거잖아요. 총 매출액.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총 매출액 자동 뭐 이런 식으로. 총 매출액 자동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매크로 기록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제 그 이름으로 지금서부터 내가 지금서부터 하는 작업들을 순서대로 컴퓨터가 엑셀에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뭐를 구한다고 했었죠? 여기다 총 매출액을 구한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썸이라는 함수 배웠었잖아요. 그죠? 썸는 SUM 썸 가로 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합계를 구할 거냐면 강북부터 강북, 서초, 강남, 노원, 강동까지 합을 구할 거예요. 한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해주시면 네, 총 매실액의 합계가 구해졌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했는데 여기 초록색 불이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잠깐 나왔어요. 이렇게 삼각형이. 그럴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복사하는 거 어떻게 하시죠? 이렇게 해서 위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끌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합계가 구해졌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놔둬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더 정확하게 하고 싶어. 왼쪽에 위에 있는 초록색 삼각형을 좀 없애고 싶은데, 네, 그럴 경우에는, 자, 일단 삭제를 해볼게요. 그럴 경우에는, 는, 썸하고, 가로 열고, 범위를 강북, 서초, 강남, 노원, 강동을 하는데 이때 F4키, 우리 F4키가 절대주소, 혼합주소 하는 거 기억나시죠? F4를 하나, 둘, 세 번을 누르시면 $24, $I4라고 나와요. 왜 이런 형태로 만드냐면 강북구는 E열, 서초구는 F열, 강남구는 G열, 노원구는 H열, 강동구는 I열이라는 EFGHI 값은 안 변해요. 그래서 F4를 세 번 누른 다음에 누르게 되면 달러가 이렇게 E 앞에
I 앞에만 생성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를 해주시면 어때요? 아까처럼 초록색 왼쪽 상단에 초록색 삼각형 없어졌죠? 네, 그렇게 한 다음에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범위 잡자마자 F4키 3번 눌러주시면 되고, 너무 어려워. 그러면 F4키 안 누르고 이때는 그냥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제 작업 다 되셨어요. 왜냐면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네, 총 매출액 구하는 거 이미 했으니까 이제 다 했으면 기록 중지를 반드시 눌러주셔야 해요. 왜냐면 시작한 다음에 끝부분을 알려줘야지 1번부터 4번까지 다 기억을 하라는 얘기구나. 컴퓨터가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물 먹는다, 양치한다, 밥 먹는다, 옷 입는다. 그래서 옷 입는 데까지가 끝이야. 이걸 아침 자동 네가 기억하고 있어. 이래야 되는데 끝부분을 안 가르쳐주면 얘가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기록 중지를 꼭 눌러주셔야 합니다. 자, 누르겠습니다. 네, 기록 중지를 뚝 하고 누르면 이제 다시 매크로 기록으로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 다 작업은 다 됐어요. 그러면 뭐냐면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어떤 단추를 눌렀을 때 이 작업이 자동으로 실행되게끔 만들어줘야 합니다. 자, 단추 만드는 방법은 똑같이 개발도구 가시면 컨트롤 탭에 삽입이라는 게 있어요. 개발도구 컨트롤 탭에 삽입. 그래서 삽입 꺽쇠에 있는 드롭다운 단추를 탁 하고 누르면 양식 컨트롤. 다시 한번요. 개발도구 요거 밑에 있는 꺽쇠 클릭하시면 양식 컨트롤 나오시고 여기 네모난 거 단추라는 게 보입니다. 단추. 그러면 단추를 왼쪽 키로 한 번만 단추를 왼쪽 키로 한 번만 툭 하고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오시면 마우스 포인트 모양이 이렇게 플러스 모양으로 바뀌죠. 그러면 어디다 단추를 만들지 여러분들이 정하신 다음에 왼쪽 키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왼쪽 키 누르고 드래그 하십니다. 네, 그러면 얘가 매크로 지정하라는 이렇게 상자가 하나 떠요. 그럼 우리 아까 그 매크로 이름을 뭐라고 만들었었냐면 총 매출액 자동이라고 만들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총 매출액 자동이라고 클릭한 다음에 선택하고 확인 단추를 누르면 다 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신기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워졌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구한 상태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브리핑을 합니다. 자, 이거는 제조사는 단가는 이렇고 강북구, 서초구, 강남구, 노원구, 이거는 강동군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우리 각각 제품명에 해당하는 총 매출액을 한 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단추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단추를 꾹 하고 누르면 어때요? 바로 구하는 거 보이시죠? 보셨나요? 자, 보겠습니다. 단추를 툭 하고 눌러주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 이게 매크로 작업입니다. 보셨죠? 이렇게 툭 하고 누르면 계산이 되시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단추 일하는 의미가 없네. 이상하네. 그러면 요 이름을 또 똑같이 만들어주고 싶다. 아까 매크로 이름이랑. 그러면 단추에다 마우스를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키 누릅니다.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신 다음에 텍스트 편집. 글씨를 고칠 거야. 텍스트 편집. 그러면 단추 2를 지우고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총 매출액 자동이라고 했었잖아요. 총 매출액 자동.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얘는 총 매출액을 자동으로 구하라는 단추구나 하고 알겠죠. 자, 이거 지운 다음에 한번 더 구해볼게요. 자, 네. 눌러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이렇게 해주는 게 매크로입니다. 되셨죠? 네. 자, 그럼 매크로 이 예제를 가지고 또 매크로 이 예제를 가지고 매크로 이 예제입니다. 요거 가지고 또 매크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매크로는 뭐로 할 거냐면 여기가 지금 여기 테두리 개선도 없고요. 평균도 안 구했네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는 평균 구하는 매크로를 하나 만들어 볼 거고 매크로 2개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는 이렇게 테두리 개선 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색깔 예,
여기다가 음영색 주는 거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는 평균 아랫부분에 여기 이 부분에 평균 구하는 것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평균 구하는 거. 자, 그럼 매크로를 만들려면 테이블 어디에다가요? 바깥에다 마우스 두라고 그랬었죠. 네, 테이블 바깥에다 마우스 두시고 자, 이제 아까 순서대로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쭉 가서 뭐 누르죠? 네, 개발 도구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코드 탭에서 매크로 기록 눌러주신 다음에 그러면 이 매크로 이름을 뭐라고 할까? 그러면은 평균 구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또 평균 자동이라고 하겠습니다. 평균 자동이라는 매크로 이름을 만들어주고 확인을 누르면 현재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록 중지 누르기 전까지는. 자, 그러면 여기다 평균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 평균 구하는 함수 뭘까요? 그렇죠. 에버리지죠. A, V, E, R, AVE만 찍어도 여기 나옵니다. 에버리지. 예, 얘를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네, 에버리지 하고 가로 열리면 얘는 판매 금액의 평균이니까 판매 금액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잡을 때 가운데다가 이렇게 십자가 네모 텅 빈 십자가 네모 끌고 오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반드시 끝에 가로 닫아 두셔야 되죠. 네, 엔터 했더니 평균 구해졌고 그럼 얘 수식이나 얘나 똑같으니까 얘를 어떻게 해주시면 되죠? 그렇죠. 복사하시면 됩니다. 얘를 복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 모양 잘 보세요. 자, 왼쪽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땡깁니다. 왼쪽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끌어 당기면 복사가 되죠? 네, 다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균 다 구하는 거 순서 알려줬으니까 뭐 눌러준다 그랬었죠, 여러분? 그렇죠. 기록 중지 반드시 눌러주십니다. 네, 기록 중지 눌렀어요. 네. 그럼 이제 단추 만들어줘야 합니다. 자, 개발 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에서 단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위치 여러분들이 잡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름 뭐라고 했죠? 평균 자동이라고 했으니까 평균 자동 클릭합니다. 네, 하고 확인 만들어졌어요. 자, 요 이름 바꾸는 건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그렇죠. 오른쪽 텍스트 편집, 오른쪽 텍스트 편집, 오른쪽 텍스트 편집. 그 다음에 여기다가 평균 자동이라고 쓰십니다. 네,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일단 지워놓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자동으로 평균이 구해지는지 눌러보겠습니다. 네, 잘 구해주고 있네요. 다시 지운 다음에 한번 눌러볼까요? 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신 다음에 자, 그럼 평균을 한번 판매 금액이랑 매입 금액이랑 이익 금액의 평균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하고 이 단추를 눌러서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매크로 하나 더 만든다 그랬었죠? 여기 테이블 여기 선 주는 거. 네. 자, 그러면 또 매크로니까 또 매크로 기록. 바깥에다 마우스 클릭하고 매크로 기록. 요번에는 매크로 이름을 뭐라 그럴까요? 서식 지정이라고 할게요. 서식 자동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서식 자동이라고 매크로 이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어떤 걸 할 거냐면 일단 범위를 잡은 다음에 네, 범위를 잡은 다음에 홈 탭에 가서 홈 메뉴에 가서 여기 글꼴 탭에 여기 테두리를 여기 모든 테두리를 다 선택을 해 주시고 또 한번 여기를 조금 범위를 잡으신 다음에 음영색 주는 것도 좀 할게요. 노란색으로 좀 주고 그다음에 글꼴 좀 진하게 하고 조금 더 크게 하고 여기까지 네, 여기도 색깔을 좀 줄게요. 평균 부분도 색깔을 주고 네, 다 됐습니다. 이 작업을 이제 매크로 순서대로 다 한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기록 중지 하셔야 되죠. 기록 중지 하러 갑니다. 어디 가셔야지 기록 중지 보이나요? 그렇죠. 개발 도구 가야지 보입니다. 네. 개발 도구 누르면
기록 중지 눌러주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기록 중지 눌렀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테두리 주고 노란색 주고 글자 진하게 하는 거를 이제 평균 서식 자동이라는 매크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다 단추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전에는 개발 도구에 가서 삽입 가서 단추로 만들었지만 요번에는 삽입에 가서 도형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삽입. 홈, 삽입. 삽입에 가면 도형이 있죠. 도형에 가서 저는 도형에 가서 이 단추를 사용을 할게요. 얘를 웃는 얼굴로. 그래서 웃는 얼굴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를 눌렀을 때 돼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없어요. 그럴 때는 오른쪽에 눌러주시는 거예요. 얘를. 오른쪽에 누르시면 매크로 지정이 나와요. 오른쪽에 누르면 매크로 지정. 그래서 매크로 지정을 클릭을 하시면 우리 아까 서식 자동 클릭하고 확인을 해주시면 요 도형은 클릭했을 때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 모양 손가락 모양으로 벌써 바뀌죠? 링크할 수 있게끔 했을 때 이 테두리 개선 주는 거랑 노란색 주는 부분이 자동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원래대로 한번 해놓을게요. 원래 아무것도 없던 상태로 채우기도 없었고 그 다음에 여기 선 테두리도 전혀 없었고 글자 진하게도 안 돼 있었고 원래 11로 되어 있었고 원상태 그대로 해놨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눌렀더니 어때요? 얘도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는 거. 되셨나요? 네. 자, 그게 매크로입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얘가 평균 원래대로 없애트리고 얘도 원상태로 이렇게 둘게요. 원상태로. 이게 제일 원상태였어요. 그런데 얘를 누르게 되면 평균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테이블 개선이랑 그 다음에 노란색, 음영색, 글꼴 진하게까지 하는 게 매크로입니다. 자, 매크로는 사실은 ITQ 자격증 시험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크로 작업이 그러니까 엑셀에서는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계시면 후에, 나중에, 이제 뭐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자격증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쪽 자격증 시험에서는 매크로가 꼭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물론 시험땀에 매크로를 기억하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 우리가 엑셀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한번 쭉 훑어보고 있으니까 네, 요 엑셀은 그러니까 초급서부터 중급 정도 기능까지를 다 알려드리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고급 기능은 조금 너무 어려우니까 네, 초급에서 중급 정도 해당하는 수준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매크로가 끝났고요. 요번에는 차트 예제입니다. 차트는 그래프죠, 그래프. 자, 차트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차트는 이렇게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으면 여기에서 뭐를 가지고 내가 차트를 만들지 설정을 하셔야 해요. 그러면 문제에서는 품목하고 판매가, 목표랑 판매량을 가지고 차트를 만드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품목하고 판매가하고 판매 총액 가지고 차트를 만드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차트를 우리는 이 이름은 꼭 있어야 돼요. 이 이름은 꼭 있어야죠. 제목이 이게 축이 되는 축 제목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그게 되고 또 숫자가 나올 부분에 또 이런 숫자 값들이 또 있어야지만 차트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 해당하는 축에 해당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무슨 값의 변화를 할 때 이런 범위 이런 것들.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요거를 가지고 어떤 범위를 잡을 거냐면요. 차트를 만들 때는 반드시 범위를 먼저 지정하십니다. 반드시 범위를 먼저 지정하는데 자, 우리 품목하고 품목 범위 잡고 필드명부터 범위 다 잡습니다, 여러분. 필드명부터 범위 다 잡으세요. 필드명부터 범위 다 잡으시고 품목하고
그다음에 목표랑 범위 잡으시고, 그 다음에 판매 총액 범위 잡을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품목 다 범위 잡고 그냥 목표랑 범위를 잡으면 품목 잡은 범위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품목이라는 범위 다 잡고 목표량을 범위를 잡으려면 마우스로, 그러니까 왼손으로 키보드 아랫부분에 CTRL, 컨트롤이라는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목표량 범위 잡고, 컨트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판매 총액 범위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 잡은 다음에는 컨트롤해서 손을 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 만약에 품목, 목표량, 판매 총액을 가지고 차트를 만드세요. 그랬을 경우에는 품목, 필드명도 다 범위 잡으셔야 합니다. 자, 품목 범위 다 잡으시고 컨트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목표량 범위, 컨트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판매 총액 범위 잡습니다. 이제 손을 떼시면 돼요. 범위 잡은 거 해제하시면 안 됩니다. 마우스를 바깥에다 툭 하고 클릭하시면 해제되죠. 절대 안 돼요. 자, 범위 잡으시고 컨트롤 누른 다음에 목표량 범위 잡고 그 다음에 판매 총액 범위 잡고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딱 숫자 부분만 범위를 잡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손을 떼신 다음에 이제 다 됐어요. 작업이. 삽입에 가면 여기에 차트가 있어요. 이렇게 차트가 예쁘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죠? 차트 예쁘게 나와져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차트를 할 건지, 자, 얘를 이렇게 눌러도 나와져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여기 옆에 있는 여기 차트 오른쪽에 있는 얘를 이렇게 클릭하셔도 차트가 종류별로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네, 나와져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여기에 보면 네, 여기 가로 또는 세로 막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죠? 여기 통계 차트 삽입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가장 쉬운 요거를 누르면 여기 이렇게 네, 이렇게 얘를 누르면 2차원 세로막대를 만들 거예요. 2차원 세로막대. 자, 2차원 세로막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예쁘게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거를 X라고 그러고 이쪽을 Y라고 하는데 X축에는 품목에 있는 노트, 연필, 매직, 잉크, 파일, 레이저라는 게 나와져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숫자가 나와져 있는데 이 숫자는 총 판매액에 대한 숫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보면 판매 총액도 범위를 잡았지만 뭐도 잡았죠? 목표량 범위도 잡았어요. 그런데 목표량 파란 색깔의 막대는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 판매 총액의 숫자랑 목표량의 숫자의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차트를 좀 바꿔줘야 하는데, 자, 일단 하기 전에 보세요. 얘를 나는 여기다가 만들어 놓을 거야, 같이. 아니면 여기다 만들어 놓을 거야.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차트가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트 이동 누르십니다. 해제하면 차트 이동 안 보여요. 그죠? 안 보이죠? 금방? 근데 얘를 차트를 클릭하면 차트 이동 보이십니다. 다시요. 해제하면 차트 이동 안 보이죠? 클릭하시면 차트 이동 보입니다. 그래서 차트 이동 클릭하신 다음에 네, 새로운 시트에다 차트를 만들 거야. 네, 새로운 시트에다 차트를 만들 거고 그럼 여기다가는 이름을 주시면 돼요. 그래프 이렇게 그래프 하고 확인을 주시면 엄청 크게 여기 지금 그래프라는 시트가 만들어져 있고 크게 잘 나와져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요렇게. 그런 다음에 보시면 뭐를 할 거냐면 목표량이 파란색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하나는 세로막대로 그대로 두고 하나는 꺾은 선으로 바꿔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는 세로막대로 두고 하나는 꺾은 선.
하나는 꺾은 선하고 하나는 세로막대를 하는 이유는 두 개의 값 차이가 너무 클 때. 목표량은 100단위뿐이 안 됐는데 판매 총액은 10만 단위가 넘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는 꺾은 선, 하나는 세로막대. 이게 지금 세로막대고 꺾은 선은 선이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건 꺾은 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차트 종류를 변경을 할 거예요. 차트 종류를 변경을 눌러볼게요. 차트 종류 위에 보면 차트 종류 변경 나오죠? 얘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차트 종류 변경을 눌렀더니 아랫부분에 쭉 내려오시면 혼합이라는 게 있어요. 혼합. 자, 혼합을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뭐 있냐면 뭐를 꺾은 선으로 하고 뭐를 세로막대로 할 건지. 그러면 일단은 숫자 단위가 큰 거를 꺾은 선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숫자 단위가 작은 거는 세로막대로 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목표량은 숫자가 단위가 작으니까 세로막대. 판매 총액은 숫자가 크니까 꺾은 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꺾은 선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한 다음에 여기서 그냥 하지 마시고 여기 표식이 있는 꺾은 선. 표식이 있는 꺾은 선. 자, 그냥 요거 단추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네모칸 이렇게 돼 있는 게 표식이 있는 꺾은 선. 묶은 세로막대도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묶은 세로막대 선택이 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왼쪽에 숫자도 나와야 되고 오른쪽도 숫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오른쪽에 있는 거를 보조축을 할 거야. 이게 지금 기본 세로가 되고 여기가 보조축인데 보조축에 숫자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판매 총액 밑에 보면 보조축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보조축이 생기면서 이제 목표랑 파란색 나오고 빨간색 선은 판매 총액으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확인을 해주면 이렇게 이제 원하는 차트가 된 겁니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다 차트 제목 만들어 주시면 돼요. 차트 제목 지운 다음에 차트 제목 뭐라고 쓸까요? 얘가 지금 어떤 차트였냐면 판매 현황 차트였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차트 제목에다가 판매 현황 차트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만 해주셔도 차트 모양이 완성이 된 거예요.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오른쪽에 보시면 숫자 단위를 세 자리마다 콤마를 좀 찍고 싶어요. 세 자리마다 콤마를 좀 찍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보조 세로라 그러는데 이 보조 세로에다가 숫자 아무데나 여기다 놔도 똑같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놓고 오른쪽 누르시면 축서식이에요. 축서식을 들어가면 축서식을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조금 이렇게 밑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 축서식 속성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표시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표시 형식을 클릭하시고 네 클릭하시면 여기 일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나는 뭐 숫자로 그냥 할 거야. 그러면 숫자만 선택을 해도 어때요? 세 자리마다 콤마가 찍히죠? 네, 이렇게. 되셨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표시 형식에서 요거 범주에서 눌러서 숫자 선택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올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3.5, 이 6이라는 것은 3.5에다 곱하기 10의 6승. 결론은 뭐냐면 여기 있는 맨 꼭대기 값이 요거란 얘기예요. 맨 꼭대기 값이. 그러면 얘를 우리가 0서부터 여기 자체를 숫자를 바꿀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 맨 아랫부분에는 0부터 하는데 맨 윗부분에는 4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이렇게 40만을 할 거고 그다음에 여기 단위 기본이라는 게 증가치. 단위 기본이 증가치인데 나는 증가값을 어떻게 할 거냐면 10만 단위로 하나, 둘, 셋, 100만인가요?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이죠. 100만 단위로 하겠다. 그러면 수치가 이렇게 단위가 커진 거죠. 아까랑 틀리죠.
네. 다시 한번 원래대로 해놓고 싶다. 그러면 최소값은 0인데 최대값은 얼마였냐면 350만이었으니까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렇게 주고 기본값은 몇씩 증가하게끔 했었냐면 5에다가 하나, 둘, 셋 50만씩 증가하게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제일 처음 상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가 0서부터 어떤 커다란 숫자까지 몇씩 증가하게끔 내가 나누고 싶다. 그럴 때는 네, 여기다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파워포인트에서도 차트 할 때 했었죠. 그죠? 그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자, 그렇게 지정해 주시고 판매어랑 요게 조금 심심하다 그러면 얘를 글자를 조금 뭐 검정색으로 하는데 좀 진하게 하고 싶고 점점 뭐 크게 하고 싶고 뭐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되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보면 차트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차트 제목 서식 나오죠? 네. 그러면 여기서 또 만들어 줄 수 있죠? 체육의 색깔 단색으로 하는데 체육의 색깔을 나는 노란색으로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해주셔도 되고 자 노란색 하고 그리고 테두리 실선 주고 싶다. 여기 선 생기죠? 그리고 그림자도 주고 싶다. 그럼 그림자인데 그림자 이렇게 해서 그림자 그래서 여기 미리 보기 설정 눌러서 나는 이거로 주고 싶다. 옵셋 오른쪽 아래로 주고 싶다. 그럼 이렇게 그림자 생긴 거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되셨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차트 2 가서 두 번째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뭐를 가지고 만들어 볼까요? 요번에는 항목 다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다. 자, 이 전체를 다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전체를 다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 가지고 네. 다 할 때는 전체를 다 잡고 네. 쉽게 가죠. 네. 삽입 또 어떻게 하나요? 차트에서 어떤 차트 할까요? 요번에는 네. 이렇게 원형인데 3차원 원형 차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3차원 원형 차트로. 네, 3차원 원형 차트로 이렇게 하게 되면 되죠. 네. 그런 다음에 얘를 또 어떻게 할까요? 네. 차트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차트 이동 나오죠? 그래서 또 새 시트 한 다음에 차트 이름 주세요. 여기는 원형 차트라고 할까요? 원형 차트 하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이렇게 원형 차트 됐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 빨간색은 여러분도 보세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숙식이고 그 다음에 여기 색깔 나오죠? 파란색이 색이에요. 그러면 얘가 뭔지 갖다 대면 나오긴 하지만 얘네들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다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안에다 다시 한번요. 클릭을 하면 여기 조그만 점 이렇게 이런 거 선택된 거 나오죠.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된 거 나오시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름표를 달아주고 싶어요. 자, 그래서 아무데나 여기다 선택하셔도 되고 여기다 선택하셔도 되고 아무데나 놓으신 다음에 오른쪽에 마우스 오른쪽에 누르시면 데이터 레이블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블 추가, 데이터 레이블 추가,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숫자가 뜹니다. 이게 레이블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 레이블 가지고는 조금 그래도 약한데 정확하게 이게 뭔지 이름표까지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 아무거나 얘를 찍어도 되고 여기 있는 숫자를 찍어도 되고 아무거나 찍으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럼 여기 있는 숫자를 찍으신 다음에 오른쪽 키 누르시면 자, 데이터 레이블 서식이 나오는데 이렇게 레이블 서식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레이블 옵션에서 어떤 값들을 표현할지 그러면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값은 나와져 있으니까 항목 이름도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항목 이름도 나오니까 좀 더 편하죠. 이렇게 항목 이름도 나오니까. 그런데 항목 이름이랑 숫자랑 같은 줄에 있으니까 구분이 좀 안 가요. 그러면 여기 구분 기호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줄바꿈 하시는 거예요. 구분 기호에서 클릭하셔서 줄바꿈. 자, 뭐뭐 했죠? 구분 기호에서 줄바꿈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항목 이름에다 V체크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훨씬 더 보기가 낫죠. 되셨나요? 또 하나. 다시 한번 얘를 레이블을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조금 아래쪽에 보면 레이블 위치가 나와져 있는데 레이블 위치가
자동 맞춤 바깥쪽 끝에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그러면 바깥쪽 끝을 한번 해볼까요? 요게 또 낫지 않나요? 네, 바깥쪽 끝. 요렇게. 그죠? 범례 표시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보기가 유연해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이 중에서 나는 책이 더 도드라지게, 눈에 띄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책을 클릭을 하시면 다 선택이 됐는데 또 한 번 클릭하면 책만 선택이 돼요. 다시 한번요. 책을 파란색, 하늘색인가요? 하늘색 책을 클릭을 한 다음에 하면은 다 이렇게 선택들이 다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한 번 더 있다가 조금 있다 한 번 더 얘를 툭 하고 누르면 얘만 선택이 돼요. 그러면 이때 왼쪽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냥 바깥쪽으로 이렇게 왼쪽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끌어당기시면 자기가 알아서 얘가 하나가 바깥으로 빠집니다. 이해되셨죠? 쉽죠? 네, 모양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요. 요번에는 얘를 한 번, 두 번. 그래서 저는 얘를 좀 이렇게 띄웠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색깔 바꾸고 싶어요. 색 변경 가셔서 뭐 아무거나 이렇게 테마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네, 원하는 형태대로 테마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다 하셨죠? 네. 그 다음에 차트 3번 예제로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네, 차트 3번. 차트 3번은 뭐 가지고만 할까요? 차트 3번도 혼합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혼합 차트 만드는데 이번에는 공동 경비랑 합계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공동 경비가 다 똑같으니까 별로 의미가 없네요. 네. 그러면 난방비하고 합계만 하겠습니다. 호수, 난방비, 합계. 자, 그럼 호수 범위 잡는데 밑에 합계에는 범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그죠? 얘는 이 부분은 안 들어갑니다. 합계 부분은. 자, 그러면 호수 범위 잡으시고 그다음에 난방비 컨트롤 누르고 난방비 컨트롤 누르고 난방비 컨트롤 누르고 합계 이렇게. 그러면 난방비랑 합계의 차이만 그래프로 보고 싶습니다. 네. 범위 잡고요. 자, 똑같이 삽입 차트 일단 맨 처음에는 세로 묶음 세로 막대 선택하시고요. 자, 얘도 보면은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죠? 자, 일단 얘를 또 어떻게 할까요? 차트 이동 가셔서 네, 새 시트로 하겠습니다. 네, 확인됐어요. 하자마자 뭐 해주시면 되죠? 차트 종류 변경합니다. 그래서 무슨 차트로요? 혼합 차트. 혼합 차트 하시고 그러면 뭐를 꺾은 선으로 하는 게 낫냐면 네, 합계가 꺾은 선으로 됐으면 합계 부분이 요 숫자가 보조축으로 나와줘야 되니까 보조축 선택을 틱하고 해주시면 제대로 됐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꺾은 선보다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요겁니다. 표식이 있는 꺾은 선. 자, 표식이 있는 꺾은 선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냐면 여기 아랫부분에 드롭다운 단추 눌러서 얘를 이렇게 누르시면 바뀝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예쁘게 잘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름 제목 넣어주시면 되죠. 자, 얘는 아파트 관리비 부과 내역이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죠. 여기다가 아파트 관리비 부가 내역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 과제 같은 거 제출할 때 보면 뭐를 조사하셔가지고 그죠? 뭐 조사하신 다음에 그거에 변화된 거를 보여주실 때는 반드시 엑셀 차트로 네. 물론 졸업할 때 소논문 같은 거 혹시 쓰시게 될 경우에는 통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문화복지 상담학과니까 사회과 계열이기 때문에 사회과 계열들의 논문들은 질적 논문도 있고 양적 논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양적 논문일 경우에는 반드시 뭐
뭐 30명을 대상으로 뭐 100명을 대상으로 뭔가를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조사의 통계치를 그래프로 보여주는 게 반드시 있거든요. 그때는 뭐 SPSS라는 프로그램을 돌려야 하지만 또 그걸 돌리는 걸 또 배워야 하잖아요. 근데 엑셀 가지고 하게 되면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네, 다 되셨네요. 뭐를 하나 좀 고쳐볼까요? 네, 요번에 이걸 한번 해볼게요. 꺾은 선을 클릭을 하시면, 꺾은 선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지금, 이렇게 선택된 거, 요거 이렇게 조그맣게 땡글땡글땡글 4개 선택된 거 보이시죠? 네, 여기를, 자, 여기 데이터 계열인데, 계열 옵션에서 얘를 눌러주면, 여기, 또 요것도 있고, 그죠? 얘도 이렇게 눌러주시면, 밑에 조금만 내려주시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조금만 내려주시면, 네, 끝부분 머리 유형이라는 것도 있고, 여기 연결점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뭐 나는 사선으로 하고 싶다. 그 다음에 무슨 가구로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도 바꿀 수 있고요. 여기 모양.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한 번씩 누르면서, 이게 어떻게 바뀌나 하고 한번 확인들을 한번 해보세요. 모양 바뀌는 거. 네. 되셨나요? 예, 그런 것들 한번 해보시고, 여기서도, 그림자 했을 때 어떻게 되지? 네온 했을 때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 한 번씩 해보시면 훨씬 더 보기가 좋으시죠? 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모양도 뭐, 끝에 모양은 뭐 이런 게 좀 날 거야. 그 다음에, 뭐, 얘도 뭐 이런 뭐, 시작하는 부분, 머리 모양도 어떤 거를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는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모양들 한 번씩 지금 모양 바꿔가지고 바뀌어졌는데, 네, 그런 것들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분석 작업에서는 피벗 테이블, 그 다음에 데이터표, 데이터 통합, 정렬과 분할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오늘은 기타 작업에서 매크로랑 차트 만드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엑셀 전체적인 거를 한번 다 우리가 학습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8주부터는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시험 유형 분석을 좀 할 겁니다. 시험 유형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30주가 지났을 때 여러분들이랑 논의를 해서 여태까지 연습했으니까 네, 되든 안 되든 네, 한 과목씩 또는 두 과목을 보셔도 되고 나는 세 과목 다 선택할 거야 그러셔도 되고 그래서 과목별로 선택해서 시험을 볼 수 있게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